끔찍했던 일본 유학 생활. 나는 9년 전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한 적이 있어. 2년 3개월. 언니가 먼저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내가 3개월 뒤에 쫓아간 거지. 언니는 일본에 관심도 많고 만화도 많이 보고 일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로 유학 생활을 시작한 거고, 나는 아예 일본에 관심이 없고 애니라곤 스폰지밥밖에 몰라서 일본어를 아예 모르고 갔지. 나는 17살, 언니는 20살.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갔다 왔는데 유학이라고 해봤자 대학을 가거나 그런 거창한 건 아니고 어학원을 다녔지. 일본어 학원. 어학원에 기숙사도 있었는데 말이 기숙사지 그냥 근처 원룸을 소개시켜주는 정도였어.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 부동산이랑 뭔가 있는 건지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4.5만 엔이었어. 45만 원 정도였겠죠. 게다가 1인 1실이라고 어학원에서 감시하면서 기숙사 그냥 원룸에 단 한 명만 살 수 있다고 못을 박아버린 터에 나랑 언니는 따로따로 살면서 한 달 월세가 9만 엔이 들었지. 90만 원. 방에 비하면 시세는 잘 몰라도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 침대 놓으면 책상 하나 놓을 곳도 없고 집이 워낙 좁아서 침대에 앉아 공부를 해야 됐으니까. 언니는 당시 서툰 일본어로 한인 슈퍼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고 나는 일본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히라가나부터 공부를 하고 있었어. 언니 월급은 16만 엔이었는데 월세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언니는 기숙사를 나와서 나랑 투룸에 같이 살 생각으로 짬이 날 때마다 일본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다녔어. 그러다 언니가 엄청 신나서 우리 집 문을 두드렸는데 아주 좋고 넓은 집을 구했다는 거야. 8만 엔에 방이 3개래. 완전 대박이었지. 언니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사 날짜 전까지 짐이나 쌓아놓으라고 해서 안 그래도 좁고 답답한 곳에서 나와 언니랑 산다는 거에 신이 났었어. 기숙사를 나오기까지 어학원과 좀 잡음이 있던 것 같지만 나는 당시 어렸고 사정도 잘 몰라. 어쨌든 새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진짜 넓더라고. 4층이었는데 404호였어. 야, 좀 불길합니다. 404호. 방이 3개라니. 한국에서도 그런 집은 살아본 적이 없는데 가난한 유학생활을 하던 차에 집만 봐도 부유해진 느낌이 너무 좋았어. 가장 비슷한 느낌의 집 도면을 찾아봤어. 이런 느낌이었지. 3룸? 야, 3룸 살고 싶다 나도. 아무튼 언니랑 나랑 그 집에 살면서 언니는 큰 방, 나는 작은 방, 그리고 나머지 방은 창고 개념같이 캐리어나 청소기 이런 걸 두고 썼어. 첫날부터 이상했던 게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세탁기랑 가스레인지도 사고 무거운 걸 계속 옮겨서 지친 우리 둘은 대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다가 낮잠에 들려 했는데 틱틱 틱틱틱 같은 가벼운 부딪히는 소리? 그런 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 나는 언니한테 뭐 하냐고 짜증내면서 일어났는데 언니는 이미 잠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뭐지? 나무 바닥이라 그런 소리가 났나? 하고 다시 누워서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잠은 못 들었어. 그리고 이틀 정도 지났나? 나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문을 벌컥 열더니 샤프 좀 그만 누르면 안 되냐고 볼펜으로 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라고 했는데 자꾸 틱틱 샤프 누르는 소리 때문에 거슬린다고 그거 듣기 싫다는 거야. 근데 난 이미 볼펜으로 쓰고 있었거든. 그리고 틱틱대지도 않았어. 야, 이거 수능 볼 때 장난 아니었는데 이거 틱탁탁탁탁 하는 사람 있어. 아우 승질나. 아 뭐래, 나 아닌데, 나 이거 볼펜인데? 하니까 지금도 들린다고 볼펜 그거 좀 그만하라고 언니가 짜증을 내는데 우린 둘 다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어. 나는 손을 내리고 언니랑 얘기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트트득 소리를 나도 같이 들었어. 우리 집에 쥐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찾아봐도 별건 없었거든. 잘 모르지만 나무 바닥이랑 팽창, 수축 이런 거에서 나는 소리 아니야? 그냥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언니는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고 그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잤나 봐. 2주 후에 언니랑 돈키호테에 가서 카페트를 사와서 깔았어. 그렇게 해결됐으면 이 글을 쓸 이유도 없었겠지. 틱틱 소리는 계속 들렸고 언니는 포기한 듯 했어.
얼마 뒤 꿈을 꿨는데 이때부터 나는 이 집이 무섭다라고 생각했어. 불 꺼진 방 안에서 언제나처럼 다른 것에 신경 쓰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틱틱, 트트득, 틱 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드르륵 하고 가볍게 나무 바닥에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봤는데 내 방문 앞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게 검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입은 벌리고 서 있고 손에는 끊어진 염주를 길게 들고 있었는데 뭐야 무서워 씨. 그 뒤에 어떤 여자가 엎드려서 그 염주에 각인 그런 글씨를 손톱으로 긁어내고 있는 거야. 틱틱 트트틱 소리가 손톱에서 글자를 스칠 때마다 났어. 와, 이런 모양이었어?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여자가 엎드려서 염주를 손으로 틱틱틱. 나는 그대로 굳고 저 여자랑 눈이 안 마주치길 바라고 있었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나를 쳐다볼 것 같아서. 눈을 꾹 감고 있다가 또 저 여자를 쳐다봤다가 했는데 온 신경이 저 여자한테 가 있어서 그런지 내가 축축하다고 느꼈을 때 나도 어느새 염주를 든 남자처럼 입을 벌리고 눈물을 쭉쭉 쏟아내고 있었어. 그리고 잠에서 깼어. 일어나자마자 드는 생각은 좆됐다였어. 언니한테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등교 준비를 하는데 씻으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시 이사를 가자고 말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 이번 이사로 언니가 보험료다 뭐다 힘들어하고 밥도 규동 사 먹을 돈마저 없어서 다이소에서 100엔짜리 우동사리 볶음을 사서 조미료에 풀어먹는 우리 처지를 생각하니까 또 이사를 가기엔 혹시라도 계약 기간을 어겨서 위약금이다 뭐다 돈도 장난 아니게 들 것 같고 언니가 뼈 빠지듯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리가 거슬려서 괜히 이상한 꿈을 꿨네. 꿈 가지고 이사를 가는 게 흔한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개꿈 꿨네 하고 그냥 정신승리를 했지. 언니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시 언니는 틱틱 소리에 거슬려서 매일 휴대폰으로 사운드 1단계로 노래를 틀어놓고 자고 있던 상황이었고 나는 그 뒤로 틱틱 소리만 들어도 그 꿈이 생각나서 언니한테 달려가 말을 걸곤 했어. 무서웠으니까 그랬나 보다. 근데 언니는 알바 등이 있으니까 집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길게 느껴졌고 나는 점점 집 밖에 나가 언니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졌어. 언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몇 번 가서 언니랑 잡담하니까 거기 사장이 주의를 주셨나 보더라고. 언니가 오지 말래서 그냥 집 밖에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했어. 언니는 알바 끝나고 오면 밤 12시 반이었어. 덕분에 언니가 못 일어나는 날엔 나 혼자 학원에 가곤 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언니가 핸드폰을 사러 가자고 했어. 우리 형편에 무슨 핸드폰? 했지만 언니는 네가 밖에 하도 싸돌아 다니니까 라고 했어. 언니랑 도코모라는 통신사에 가서 핸드폰을 골랐어. 갤럭시 S3가 일본에서 내 첫 핸드폰이었어. 와, 갤럭시 S3면 진짜 옛날 이야기구나. 그리고 언니가 나한테 가장 많이 보낸 카톡은 집에 있어? 였어. 우리 유학생활은 정말 가난했어. 16만 엔으로 둘이서 생활하는데 8만 엔은 월세로, 그러니까 절반이 월세로 나간 거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학원비를 결제해야 됐는데 학원비가 한 달에 1인당 6만 엔. 즉 한 달 유지비만 한 달 20만 엔이었어. 식비 빼고. 3개월에 한 번 학원비를 결제하는 날은 집 월세를 내지 못했어. 2달 밀리면 한 달치만 먼저 내고 3달 밀려도 한 달치만 먼저 내고. 그렇게 우린 빚을 지면서 살아갔어. 집주인은 우리 맨션 제일 꼭대기에 살았는데 월세를 내려가면서 밀린 월세에 스미마생 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집주인은 우리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고 고맙다고 했어. 뭐가 고마울까? 괜찮은 건 이해가 가는데 뭐가 고맙지? 월세를 밀려서 내는데? 계속해서 언니도 나도 집에 있었으니까 주말이었어. 언니가 집에 있어? 라고 카톡이 왔어. 나는 응 이라고 보냈고 언니는 내 방으로 올 수 있어? 라고 했어.
우린 어느 순간부터 잘 때 빼고 방문을 열어놓고 지냈는데 나는 언니 카톡을 보고 언니 방으로 갔어. 그러자 언니는 나를 쳐다도 안 보고 거실에서 자꾸 뭐하나 하고 불렀어 라고 무미건조하게 얘기했어. 나는 당연히 나 거실에 안 있었는데? 라고 하자 언니는 나를 돌아봤고 그렁그렁하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 거실에서 까드득 까드득 소리가 거슬려서 언니가 살짝 고개를 들어 거실을 봤는데 내가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안에 뭘 넣고 그걸 이빨로 씹고 있었다는 거야. 내가 뭘 먹을 때마다 까드득 까드득 딱딱한 걸 억지로 씹는 소리가 났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턱이 뻐근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적 없어, 울지 마 하고 휴지를 뜯어주니까 언니는 큰 소리로 울었어.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어. 언니가 나에게 핸드폰을 사준 이유도 너무 무서워서라고 했어. 어느 날 언니가 자고 있는데 드르륵 하는 소리에 깨서 시계를 보니까 아침 11시였대. 언니는 내가 아직도 학원에 안 간 걸 알고 화가 나서 날 깨우러 갔는데 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기다란 염주를 손에 쥐고서 염주를 입안에 넣고 까드득 까드득 씹고 뱉으면 그 오칠이 벗겨져 누룽지 사탕같이 하얀 염주가 도로록 하고 거실로 굴러나왔다는 거야. 헉, 뭐예요? 소름 돋아. 언니는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엎드려 있었대. 그러다가 갑자기 눈이 떠졌고 시계를 보니까 아침 11시더래.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 꿈인가 싶기도 해서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집안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계만 보는데 4시 반이 되니까 내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온 거지. 언니는 진짜 무서웠는데 내가 더 겁먹고 난리칠까봐 숨겼었대. 그럼 집에 있었던 그건 동생이 아니었네?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집에 다른 내가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안 될 정도로 보이기 시작했고 언니는 나를 구분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사준 거래. 근데 그때 나는 왠지 너무 무서웠지만 한국엔 돌아가기 싫었어. 나는 친구들과 다르게 학교도 안 다니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싫었어. 떠나기 싫어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빙이 된 걸까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일본어가 되니까 이왕 온 거 같이 벌면서 지내보자고. 여기까지 온 거 남들보다 어쨌든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진 거 아니냐고. 언니도 어린데 혼자서 가장 노릇을 하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잘 달랬고 우린 그렇게 계속 살았어. 난 그 집이 좋았거든. 정이 든 건진 몰라도. 그 후에는 나는 점점 텐션이 높아지고 언니는 갈수록 어두워졌어. 나는 자주 꾸는 꿈이 하나 더 생겼는데 자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내 입술을 젖은 손으로 문지르고 깨우면 내가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 그리고 우리 집에는 없던 식탁에 자연스럽게 앉아. 그럼 내가 바라보는 정면에는 검은 눈물을 흘리던 사람이 염주를 쥐고 서 있고 뒤에는 요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습은 잘 안 보여. 그리고 모서리에 그 여자가 있는데 귀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리하는 사람이 따뜻한 음식이랑 과일을 식탁에 내어줘. 그럼 나는 맛있게 그걸 먹는 순간 염주 든 사람 눈에서 검은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뒤에 있는 여자 귀신은 내 발로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해. 구도가 이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 맞은편에 염주 든 남자, 그리고 모서리에 여자 귀신,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 나는 부끄럼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는데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졌어. 일본어도 생각보다 빨리 늘어서 학원에서도 남들보다 먼저 있던 초급반 애들도 제치고 중급반에 들어가게 되었어. 한인식당에서도 알바를 하게 되었고 우린 돈 걱정은 이제 덜하게 되었어. 보통 빙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두워지고 좀 그렇게 되는데 여긴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언니가 어두워지고 동생, 이 주인공이 쾌활해졌다. 대체 뭘까? 그리고 어느 날 꿈이 바뀐 날에 언니는 나를 두고서라도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하고 실제로도 며칠 뒤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가 버렸어. 언니는 무서움을 못 참았나 보다.
종종 꾸던 꿈처럼 여자가 물기를 뚝뚝 흘리면서 내 입술을 문지르고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 그리고 식탁이 차려지는데 양푼같이 생긴 거 하나만 식탁에 툭 올려줬어. 그 안에는 염주 구슬이랑 물에 젖은 종이가 찢겨져 비빔밥 마냥 뒤섞여 있었어. 설마 염주랑 부적 같은 게 섞여 있었던 걸까? 나는 나무 수저를 들고 그거를 퍼먹으면서 입안에서 굴리면서 염주의 각인이 다 없어지고 매끈해질 때까지 까드득 까드득 이로 긁어내고 매끈해진 염주는 바닥에 뱉었어. 누군가 내 머리를 빗어주고 여자는 어린아이가 너무 신나서 뛰어다니듯 거실 벽, 천장을 뛰어다니고 콩콩대고 염주 든 사람은 벌리고 있는 입에서마저 검은 물이 축축 흘렀어. 언니는 내가 갑자기 일본어를 하면서 시끄럽게 집 안을 걸어다녔다고 해. 언니가 문을 닫고 자고 있는 방까지 활짝 열고 언니 방 안을 발걸음도 쿵쿵 하면서 걸어다녔대. 언니는 제발 하지 말라고 나를 껴안았는데 나는 아랑곳 않고 눈을 감은 채 어디에 부딪힌 적도 없이 욕실까지 들어갔다 나와서 거실에 대자로 누워서 다시 자더래. 눈을 감고 어디 안 부딪히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무언가 주인공 몸을 조종했던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눈을 감고 어떻게 안 부딪히고 돌아다녀. 계속해서 그럼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니까 언니는 모르겠다고 했어. 나는 자면서 그 꿈을 꾼 거였고 언니는 돌아가기 전에 이 집을 정리하고 가겠다고 했어. 나보고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이제 다시 기숙사로 가라고 했어. 난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차피 넌 갈 사람인데 왜 네가 정하냐고 싸우고 언니랑 물건을 던지면서 매일매일 화냈던 것 같아. 어쨌든 언니는 결국 손절을 치듯이 귀국해 버렸고 혼자 남은 나는 너무 잘 살았어. 언니가 가니까 사실 더 좋았어. 자유라는 느낌? 해방됐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나는 언니가 나가자마자 내 짐을 큰 방으로 옮겼어. 그리고 꿈은 종종 꿨지만 그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었기에 문제될 건 없었어. 집안에서 더 이상 틱틱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 다만 나는 목류병인지 자고 일어났는데 집 안에 문이란 문은 죄다 열어놓고 심지어 현관문까지 활짝 열어놓고 문 고정장치까지 걸어놓은 걸 보고 몇 번 당황한 적은 있었어. 자다가 작은 방을 갔다 큰 방을 갔다 창고 갔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참고로 일본은 만 20세의 음주가 가능해. 나는 오사카 남바 쪽에 살았는데 그곳에 여행객들도 많고 해서 나는 미성년자였지만 일부러 여행객인 척 손에 여권을 들고 일본어를 못하는 척 바디랭귀지를 해서 술집을 혼자서도 갈 수 있었어. 자랑입니다 참. 계속해서 나는 먹어본 적 없던 음주까지 하게 되었는데 마셔도 안 취하고 아직도 우리 집에서 나만 술을 먹을 정도로 아무튼 이상하게 갑자기 내가 술을 원했고 매일매일 퇴근하고 나면 술을 마셨어. 빙의가 됐으니까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날도 난 혼자서 노미오 다이, 그러니까 술 무한 리필집, 그 집에 가서 가볍게 마시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현관문이 없는 거야. 현관문 자리가 그냥 벽이었어 정말. 뭐지? 너무 취했나? 하고 눈을 비벼보기도 하고 벽을 더듬어 보기도 하고 근데 문이 없었어. 나는 뭐야 하면서 계속 벽만 하염없이 만지다가 옆을 보니까 303호. 여긴 3층이더라고. 주인공이 사는 데는 404호죠. 아 잘못 왔구나 하고 돌아서는데 잠깐 3층엔 304호가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묘한 이질감에 계단으로 2층에 뛰어내려갔어. 2층에도 204호는 없었어. 벽이었어. 나는 왜 4층만, 왜 우리 집만 이라는 생각이 들자 너무 찝찝하고 집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았어. 가라오케, 노래방에 갔어. 일본 가라오케는 24시간 하는 데가 많고 밤 11시부터 아침 8시까지 1,100엔이었거든. 그러니까 11,000원 정도. 싸네.
가면서 문득 어학원 어떤 선생님이 404호? 일본은 4자를 안 좋아해서 4호 라인은 아예 빼버리거나 4층을 빼거나 붙여놓은 경우가 흔하지 않은데 신기하네? 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머리가 아팠어. 일본도 4자를 싫어하는구나. 죽을 4니까 엘리베이터에도 4자가 없이 F층 이렇게 돼 있죠. 가라오케에 갔지만 노래는 당연히 한 곡도 안 불렀어. 그냥 의자에 누워있다가 잠깐 눈을 붙인 것뿐. 난 그 뒤로 집이 무서웠어. 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평범했던 곳이 아니니까. 마치 무언가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진 곳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 난 사실 비자가 끝나가던 차에 이 집을 빼앗길까봐 이 집에 더 있기 위해서 한 달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준비해 놓았거든. 정신이 드니까 내가 왜 그랬지? 싶었어. 빙이 됐으니까. 집에 아예 안 돌아갈 순 없으니까 들어갔는데 공기부터 너무 이질적이고 기분 나쁘고 본능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강하게 느껴졌어. 나는 한인식당 사장님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고 어차피 비자도 끝나가는 거 그냥 이곳에 더 있기 싫다고 최대한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소연했어. 사장님은 큰 가구들이나 집 계약 이런 건 자기가 처리해 줄 테니 자기한테 맡겨놓고 내가 한국에 챙겨갈 짐들만 상자에 싸놓고 국제 택배로 한국에 보내라고 했어. 학원에는 비자가 끝나니 이제 돌아간다고 서류 정리하고 나는 가게 알바생 한 분과 같이 집에 들어와서 짐을 다 싸놓고 택배사에 인계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왔어. 그리고 한국에 와선 잘 지냈어. 언니랑 연을 끊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회복되고 일본에 있었던 일은 서로 암묵적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이상한 현상들이나 꿈은 한국에선 본 적도 없고 씻은 듯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 대신 일본에서 경험했던 일 때문에 이런 영적인 현상, 공포물에 관심이 생겼고 그런 이야기나 영상을 찾아보는 게 취미가 됐어. 그래서 9년 전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야. 근래에 일본 흉가 체험 유튜버를 알게 되었고 즐겨봤어. 그리고 그 유튜버 비교적 최근 영상에 오사카 민박 괴담을 파헤치고자 직접 그 괴담의 장소에 찾아가고 현지인들과 인터뷰하고 정보를 모으는 모습에 크게 감명받았어. 난 그 집을 그 사람들이 알아봐줬으면 싶었어. 고민하다가 며칠 후에 난 그 유튜버의 최신 영상에 제보하고 싶다고 어디다가 제보하면 되냐고 간략히 내용을 적었어. 급하게 댓글을 다느라 투룸이라고 유튜버 댓글엔 적었는데 그 댓글을 쓴 후 다시 꿈에 나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니까 끔찍했던 꿈이 다시 시작되었나 봐요. 나는 어떤 커플에게 요리를 해줘. 과일도 덜어서 접시에 담아서 식탁에 내어줘. 여긴 그 집 거실이 맞아. 그 집은 3룸이었어. 그리고 염주둔 사람은 벽에다가 검은 눈물로 히라가나를 적어. 스루나 하지마, 유나 말하지마, 요브나 부르지마. 나는 검은 눈물을 죽죽 흘렸어. 난 그 유튜버에게 제보 메일 주소를 받았지만 보낼 수가 없었어. 엮이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자, 이 글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글을 볼수록 구병 시식에 실패한 원원에게 구병 시식을 시도했던 승려가 먹혀버린 것 같네요. 입에 물을 바르는 것도 일본에서 죽은 사람에게 하는 거라네요. 아마 다시 나타났다는 건 진짜 큰일 나셨을 것 같네요. 실패한 데는 아마 큰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구병시식 처음 들어봐요. 저도 구병시식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여기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염주, 음식, 물에 젖은 종이가 키워드인데 이걸 순서를 조금 바꾸면 음식, 염주, 물에 젖은 종이, 그러니까 법전이 되는 것 같아요. 구병시식은 귀신을 구마하는 건데, 그러니까 퇴치하는 거. 서양식이 퇴치 개념이라면 불교식은 귀신에게 음식을 주고 법문을 알려줘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고 성불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구병시식이 잘못되면 가르치는 사람도 크게 화를 입는다고 본 적이 있어서요. 자, 구병시식은 병든 사람을 위하여 귀신에게 음식을 베풀고 법문을 알려주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런 게 있었나 봐. 야, 소름 돋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꿈이 다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자기가 어떤 커플한테 요리를 해줬다고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싶지 않으세요? 왜냐면 이 주인공이 꿈을 꿨었을 때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요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나왔잖아요. 귀신은 모서리에 있고 내 맞은편엔 염주를 든 검은 눈물을 흘리는 남자가 앉아있고, 그렇게만 있으면 됐는데 뜬금없이 요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공이 요리하는 사람이 됐어. 그 역할이 바뀐 거지. 주인공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사람도 빙의가 돼서 갇혀 있었나 봐. 이 사람으로 대체된 거고. 이 귀신은 굉장히 악독한 귀신이었나 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기 나온 것처럼 귀신한테 구병시식을 해서 깨우쳐서 성불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야. 실패를 한 거야. 그래서 도리어 귀신한테 잡아먹힌 것 같아요. 검은 눈물을 죽죽 흘리는 사람은 아마 처음으로 이 악령한테 구병시식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력한 지방령이었던 것 같고요. 저 이거 어떤 프로에서 본 것 같아요. 제목도 기억나요. 오사카 멘션. 맞습니다. 그 이야기의 원문입니다.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커플한테 음식을 해줬다고 했잖아요. 자,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주인공이 그 일본 집을 떠나서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집에 어떤 커플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나 봐. 그렇지 않을까요? 꿈속에 그 커플이 나왔고 주인공이 밥을 차려줬으니까. 끝까지 이 귀신의 정체는 나오지 않았는데 지방령인 것 같고 너무나 강력한 원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죽은지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 구병시식을 이겨내고 승려를 잡아먹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레전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나요? 무서우셨죠? 재밌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